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료의 구조라는 부분인데 별 2개짜리죠. 그리고 출력 형태도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출력 빈도도. 자, 지금 보시면 자료를 표현할 때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 비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비트는 0 혹은 1 이거 하나를 포함하는 것, 하나를 갖고 있는 것 이거를 비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비트가 되는 거고 이 이진법으로 0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씩 그래서 여기 또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트라고 되어 있는 것 다음에 다음 과정이 뭐냐면 바이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글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건 비트가 8개가 모여서 되는 겁니다. 자, 비트 8개가 모여서 바이트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 단위고요. 얘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영문인 경우나 숫자인 경우는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바이트가 바이트는 8비트를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한글이나 한문이나 특수문자 아시아권의 글자 있죠. 자, 그런 경우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 자, 지금 비트 수가 2의 8승. 자, 비트 수가 8개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자,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의 0승에 해당하는 건 1, 2, 4, 8, 16, 32 앞에 거의 2배씩입니다. 64, 128, 256, 그 다음에 512, 1024 그래서 자 102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의 10승인 경우고요. 얘는 2의 9승, 얘는 2의 8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의 8승 1바이트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표현 가지수는 그랬으면 256가지가 되겠죠. 자,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중 가장 큰 수는 255가 되겠죠. 왜냐하면 256개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 255까지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트라는 거 BYTE라고 하는 바이트라는 겁니다. 1바이트는 BYT 1바이트는 8비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모여서 그죠. 단어가 됩니다. 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자, 워드라고 돼 있는 그것은 세 가지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워드라고 하는 건 풀 워드, 꽉 찼다라고 하는 풀 워드를 나타내는데, 자, 풀 워드의 반이니까 하프 워드죠. 그리고 풀 워드의 2배니까 더블 워드가 되겠죠. 자, 보통 얘기하는 워드라고 하는 풀 워드는 4바이트짜리입니다. 자, 이게 1워드, 보통 1워드 그러면 풀 워드를 얘기하는데 4바이트짜리고요. 그럼 그것의 반이니까 2바이트가 될 거고 그것의 배니까 그렇죠. 8바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컴퓨터의 내부의 명령 처리 단위입니다. 자, 명령 처리 단위는 워드 단위고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비트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 거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표현하는 건 워드입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는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까지 했습니다. BYTE. 자, 1바이트는 BYTE, 바이트는 몇 비트라 그랬죠? 8비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다음에 워드, WOR, D라고 되어 있는 워드인데, 자, 워드는 몇 가지 종류라 했어요? 풀 워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치는 풀 워드는 4바이트짜리죠. 자, 4바이트짜리고, 그것의 반이니까 하프 워드죠. HALF, 그 다음에 이거는 2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이니까 더블 워드는 8바이트,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통 이제 바이트라고 얘기하면서 비트 수를 물어봅니다. 자, 풀 워드는 4바이트니까, 1바이트당 8비트다 그랬으면 곱하기 8을 해서 4, 8에 32, 그래서 32비트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렇다면 하프 워드는 몇 비트인가? 16비트가 되겠죠? 자, 더블 워드인 경우 몇 비트인가? 그럼 곱하기 8을 해서 64비트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워드가까지가 됐으면 이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죠. 자, 이번에는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한 개의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드가 구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레코드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필드라고 하는 건 속성이 다 똑같아요. 번호면 번호, 이름이면 이름. 그래서 자, 필드라고 하는 건 파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아이템이 몇 개예요? 번호, 이름, 주소 그래서 3개의 아이템이죠.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건 아이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는 다 속성이 똑같아요. 한 개 필드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그 필드가 묶여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상태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 건 자, 1번 누구 주소 어디라고 하는 요 하나를 한 개의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필드가 묶여서 그거를 처리하는 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레코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레코드라고 하는 것 안에는 자, 워드 다음에 FIELD라고 하는 필드,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인데 RECORD, 레코드라고 하는 단계는 자,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가 있습니다. 자, 논리 레코드라고 하는 건 이제 개념적인 건데, 개념적인 레코드, 이걸 논리 레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논리보다는 조금 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를 묶어서 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코드라고 하는 것 안에 논리와 물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개념적인 것들을 묶어서 물리 레코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랬을 때, 자, 논리 레코드는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위로 표시하는 거고, 논리 레코드를 블러킹하면, 자, 블러킹이라는 건 뭐 자르는 거, 자, 이거를 한 개의 단위로 블럭으로 그러니까 논리 레코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3개씩 묶어요. 자, 3개씩 묶어서 자, 요거 하나를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거를 물리 레코드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블럭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블럭.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논리 레코드라고 돼 있는 3개를 묶었고, 또다시 논리 3개를 묶었어요. 자, 그러면 블럭은 2개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논리 레코드를 묶어서 블럭이라고 하는 물리 레코드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물리 레코드라고 하는 건 입출력의 단위입니다. 자, 요거 조심하십시오. 요거 물리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입출력 단위라고 하고 블럭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도 항상 저처럼 정리를 하세요. 자,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레코드, CORD, 그 다음이 필드, 잘못됐죠? 자, 다시요. 비트, 바이트, BYTE, 그 다음에 WORD, 워드, 그 다음에 필드입니다. 필드, FIELD예요.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RECORD.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1바이트는, BYTE는 몇 비트다? 8비트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8비트라고 하는 거는 영어하고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글이나 한문이나 뭐 이런 거는 2바이트를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로 얘기하면 28에 16. 그래서 16비트가 되겠죠. 자, 워드라고 하는 것 안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풀 워드, 그것의 반인 하프 워드, 그 다음에 그것의 배인 더블 워드인데, 풀 워드는 4바이트다 그랬고, 그것의 반이니까 2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 워드는 8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아이템이라고도 한다고 그랬고요.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물리 레코드가 있는데, 자, 논리 레코드를 묶어서 논리 플러스 논리를 해서 물리 레코드가 되는 거고, 얘를 다른 말로 블럭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것에 해당하는 또 다른 개념이 용어가 나오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레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코드들이 묶여서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한 개의 파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블럭, 그 아이템, 필드죠. 필드가 묶이고 데이터를 여러 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사각 단위, 얘를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디스크에 저장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와 물리 중에 논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위고요. 물리라고 하는 경우는 입출력의 단위가 되는 거고, 그다음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장의 단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파일 여러 개를 묶어서 파일들을 묶어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베이스. 자, 앞으로 중요하게 취급이 될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자, 중복을 배제하고 통합된 상호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복을 배제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하프워드 A가 2와 비슷해서 2바이트고 그 다음에 풀워드가 4하고 비슷하니까 4 이렇게 외운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더블워드는 그 0이 누워있는 팔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풀워드를 하고 하프하고 더블을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풀이라고 돼 있는 거 꽉 찼다. 4바이트로 꽉 찼는데 그것의 2배냐 곱하기 2, 4해서 자 2배냐 아니면 나누기 2해서 그 2바이트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물리 레코드라고 하는 건 블럭과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물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진다라고 해서 외우라고 돼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한 줄로 쭉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써놓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자료의 구조에 대한 게 돼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1kB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1kB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키로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1000입니다. 1000. 원래는 1024지만, 1000으로 따지고요. 자, 1000바이트입니다. 1000바이트.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비트로 한다 그랬으면, 1000바이트에다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8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비트로 표현하라 그러면, 8000비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 얘를 엄밀하게, 얘는 이제 대략 이런다는 뜻이고, 얘를 엄밀하게 따지면 10의 3제곱 하고 2의 10제곱하고 같은 거여서 2의 10제곱 1024를 얘기하는 거고요. 64kB다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돼요? 64 곱하기 1024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바이트 수,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65536이라는 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65,536글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니블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비트, 자,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자꾸 하세요. 비트 써보면서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레코드, CORD,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네요. 자, 비트, 바이트, BYTE,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필드죠, 필드, FIELD,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CORD,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인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몇 비트라고 그랬어요? 1바이트가 1바이트가 8비트라고 그랬죠. 자, 8비트인데 그 중간 단계로 하나 이제 더 문제로 나오는 게 뭐냐면 4비트짜리가 나옵니다. 4비트짜리가 더 큰 거예요? 8비트짜리가 더 큰 거예요? 4비트짜리가 더 크죠? 그래서 비트와 바이트 사이에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4비트짜리는 4비트는 입을 덮고 자는 애예요. 그래서 4비트는 니블이라고 되어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통신에서 쿼드 비트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자, 비트 4비트라는 게 니블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구성을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WORD, 워드, 그 다음에 FIELD, 필드, 레코드, CORD,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니블이 여기 하나 들어간다 그랬어요. NIBBLE. 니블이 들어가고요. 1바이트는 8비트라는 거, 니블은 4비트라는 거. 그 다음에 워드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풀워드는 4바이트, 하프워드는 2바이트, 그 다음 더블워드는 8바이트. 자, 그 다음에 레코드라고 하는 건 논리와 물리로 나누는데, 물리는 논리들을 묶어서 물리라고 얘기하고요. 묶어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얘는 물리는 뭐하고 똑같은 의미냐면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블럭킹 팩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블럭킹 팩터, 그러니까 블럭을 하는데 논리 레코드를 몇 개씩 묶었는가 이게 블럭킹 팩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F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논리가 만약에 자, 3개가 묶여서 논리라고 해서 3개가 묶여서 이게 바로 블럭이다라고 돼 있다면 블럭킹 팩터는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물리 레코드, 물리 레코드,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전체적인 그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자, 내부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십진과 그 다음에 고정소수점, 그 다음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세 가지예요. 십진, 고정, 부동소수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수점이라고 하는 건 부동소수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문자 코드를 얘기합니다. 무슨 코드 이렇게 나오는 게 외부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십진에 해당하는 거, 얘를 보면, 언팩이라는 부분과 팩이라는 부분인데, 자, 언팩이라고 하는 거는, 자, 팩이 아니다, 팩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감상, 팩이라는 부분과 언팩, 그러면 어떤 게 더 꽉 찬 느낌이에요? 그쵸? 팩이 좀 꽉 찬, 이렇게 모아둔,
꽉 찬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팩형이라고 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1바이트에 숫자를 두 자리씩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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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그것에 해당하는 거에 숫자를 두 개씩 넣는다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자, 플러스 129를 표현한다 그랬으면 얘를 1바이트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바이트로 친다면 플러스 129라고 돼 있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부터 1, 2, 9라고 쓰고 플러스는 C라고 쓰고 마이너스는 D라고 씁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C를 쓰면 아, 얘가 양수구나. D라고 쓰면 얘가 음수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개의 요 부분에다가 숫자를 두 개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몇 바이트짜리예요? 2바이트짜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산은 가능하지만 출력은 할 수가 없는 게 그 내부적인 표현 방식 팩형입니다. 팩형. 자,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 못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출력 시에는 언팩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언팩이 출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사인 부호 비트로 양수일 때는 C, 그러니까 1100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16진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D로 표현한다는데 D라고 되어 있는 건 1101. 그래서 얘는 12, 얘는 13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호가 없을 때는 F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1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팩은 압축의 의미이기 때문에 1바이트에 두 자리씩 넣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자, 그림이 너무 웃기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 플러스 129에 해당하는 거 129를 먼저 쓴 다음에 뒤에 C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129는 129 쓴 다음에 뒤에 D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를 2진, 그러니까 16진으로, 2진으로 바꾼 거죠? 자, 16진을 2진으로 바꿨으니까 1인 경우는 여기만 1, 2인 경우는 두 번째, 9인 경우는 맨 처음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똑같은데 뒤쪽에 C인 경우는 12니까 1100, D인 경우는 13이니까 1101 이렇게 해서 자, 지금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팩형인 경우는 이렇게 꽉꽉 묶여서 돼 있는 거고, 언팩이라고 돼 있는 건, 이 부분에 널널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언팩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언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1바이트의 숫자 하나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자, 1바이트에 숫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역시 쓰여지는 숫자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개, 그래서 이렇게 1, 2, 3, 4바이트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 F2, F를 앞에다 항상 써줍니다. F2, F4, F0, 그 다음에 F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부호는 마지막 바이트 부분에 써줘요. 그래서 C7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굉장히 널널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2007이면 자, 얘를 자, 4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짜리에다가 4바이트에 그 숫자 쓰는 부분에다가 2007이라고 쓰고 그 앞쪽을 F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C, D 플러스면 C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인 부호 여기 지금 보시면 1바이트에 숫자 하나씩 표현한다. 이렇게 숫자 하나씩 표현이라는 뜻이고요. 숫자 표현할 때 존 비트로 F를 채워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가능하나 연산은 못한다. 그래서 연산할 때 뭘 쓴다? 그렇죠. 팩형을 쓴다는 거. 이제 반대 개념이죠. 자, 연산 시에는 팩형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사인은 부호 비트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양수는 C, 음수는 D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호가 없을 때는 그냥 F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같이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면 고정소수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픽스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고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진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진 데이터 고정소수점 방식이고요. 위쪽에서 팩하고 언팩은 10진이었어요. 자, 부호 비트하고 숫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부호 비트와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 범위는 작지만 연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양수값은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양수일 땐 플러스, 음수일 땐 마이너스 그래서 양수일 때는 0으로 표현하고요. 음수일 땐 마이너스로 1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이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부호와 절대치 여기 지금 나오죠. 고정소수점의 음수 표현 방법에는 음수 표현 방법 빈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 아래쪽에 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부호 앞쪽에다 부호를 쓰고 뒤쪽에다 절대값을 써주는 겁니다.
자, 음수에 해당하는 거 안 써주고요. 그리고 부호와 1의 보수라고 돼 있는 건 부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0은 1로 1은 0으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부호와 2의 보수 그러면 부호를 여기다 써주고요.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 수를 여기에다가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끝자리에 플러스 1을 해서 넣어주면 이게 바로 자, 부호와 2의 보수 표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수는 1, 그 다음에 1이 피곤해서 누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양수가 0이고요. 음수가 1이 돼 있습니다. 자, 음수, 누웠던 애가 빨딱 일어나서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고정소점 몇 진법이다? 2진법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이제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를 보시면 자, 10진수 마이너스 9를 8비트로 표현을 한대요. 자, 8비트를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나오고 앞쪽이 다 부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다 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부호와 절대치에서 부호를 다 넣어줍니다. 마이너스니까 1로 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절대치라고 돼 있는데 9라고 돼 있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자리부터 2의 0승, 2의 1승 이걸 따져보면 1, 2, 4, 8, 16, 32, 64 이렇게 가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9니까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음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된, 그러니까 그 절대치를 써준 1, 0, 0, 1이라고 돼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1, 0, 0, 0, 1, 0, 0, 1 이렇게 해서 얘는 9를 표현하고 얘는 마이너스를 표현한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를 이번에는 뭐로 표현한대요? 부호와 1의 보수로 표현한대요. 자, 그럼 부호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면서 0은 1로, 그죠? 자, 그리고 1은 0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바꿔줍니다. 이게 부호와 1의 보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와 2의 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부호와 2의 보수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앞쪽에서 만든 거에다 끝자리에 플러스 1을 하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여기 플러스 1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1.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부호와 2의 보수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8비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지금 8비트 플러스 13하고 마이너스 13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 13인 경우에 부호와 절대치에 해당하는 걸 보면 일단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쪽은 다 0이에요. 그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앞쪽은 다 1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이라고 돼 있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13은 자, 8, 4, 2, 1이고 자, 이것만으로도 계산이 되죠. 8 한 번, 1, 0, 1 이렇게 되고 나머지 얘가 8비트다라고 했으니까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0, 3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0000 됐죠? 그 다음에 1101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가 플러스 13을 부호와 절대치로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로 했을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마이너스일 때만 바뀌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일 때 자, 부호와 절대치에 해당하는 거는 얘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바뀌어요? 그쵸?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음수라고 표현이 돼 있는 이 부분만 바뀌었고 나머지 다 그대로 써주는데 얘를 부호와 1의 보수로 한다 그러면 부호는 그대로 내려주고 위쪽에 닿는 0은 1로 1은 0으로 해서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바꿔서 자,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를 하라 그러면 1의 보수 구한 거에다 끝자리에다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더하면 1하고 0 더하니까 1,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내려와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것만 신경 쓰니까 플러스 13에 대한 부호와 절대치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쉬운데 이것만 신경 쓰니까 얘를 신경을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문제 보시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자, 표현하는 이 범위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중에서 자, 지금 부호와 절대치하고 부호와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부호와 2의 보수는 어때요? 플러스 0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니까 개수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 이 부분에 0만 표현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두 개가 표현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8비트짜리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은데 얘는 0을 하나로 표현하는 거고 얘는 0을 두 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28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둘 다 마이너스 127, 플러스 127,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다 127, 127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런데 부호와 2의 보수만 0이 위에선 두 개인데 하나로 돼 있으니까 개수는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에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인데 자,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표현인데 2의 n-1에서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2를 빼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해당하는 거다라고 해서 127 나온 겁니다. 자, 2의 8승은 어떻게 되죠? 2의 8승은 256이죠. 자, 256인데 얘 왜 256이 아닌가요? 자, 이거는 부호 비트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7승으로 해야 되겠죠. 자, 2의 7승이 돼 있고요. 그러면 얘는 이것의 반이니까 얼마가 돼요? 120. 자, 16, 32, 64, 128. 자, 128이죠. 자, 128인데 그거에서 마이너스 1, 0에 대한 거 하나 빼주고 플러스 0에 대한 거 하나씩 빼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127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127이니까 2의 n-1 마이너스 1.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플러스 그 표현에 0만 있고 마이너스 0이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n-1 요거까지만 되는 경우예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방식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고정소수점과 부동소수점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고정소수점 같은 경우는 앞에 부호 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56이다 그러면 256에 해당하는 걸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 뭐, 마이너스 256이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정수는 뒤에 소수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상 소수점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부동소수점 표현이라는 거예요. 얘는 부동소수점, 그러니까 소수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진 실수 연산으로 하게 되는데, 자, 굉장히 큰 수와 굉장히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소수점은 자릿수로 포함이 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 자, 여기에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0.000025라고 되는 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얘를 정규화를 시킵니다. 정규화를 시키면 0.25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 되는데 얘가 몇 번 가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0.25라고 해서 0을 뺀 나머지 25에 대한 것만 여기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번을 앞으로 가야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쪽 왼쪽으로 가게 되면 4번을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얘는 원래는 0.25인데 25라는 것만 여기를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점이라고 되는 건 여기에 가상으로 찍히는 거예요. 점이. 그리고 얘는 지수. 자, 여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4라고 되는 것을 여기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소수 첫째 자리, 소수 이하 첫째 자리 값이 유효가 아닌 경우에 유효 자릿수까지 오도록 해주고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는 부호, 여기는 지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0의 몇 승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자, 그것에 해당하는 지수 부분을 여기다 해줘서 얘를 지수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수부, 여기를 가수부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숫자로 진짜 인정이 되는 부분. 그래서 0.25라고 되어 있는 것 중 25를 표현한 거고 여기는 10의 몇 승 할 때 몇 승을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0.25에서 25를 표현한 게 여기 있으니까 소수점은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소수점은 자릿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가상으로 찍힌다는 얘기에서 묵시적으로 지수부와 가수라고 되어 있는 그 사이가 묵시적으로 점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호 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중에서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의 구성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수,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 이걸 하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제 지수부와 가수부를 분리시키는 정규화 작업, 그래서 정규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자, 지수부를 이용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 굉장히 작은 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외부적인 표현 방법에 외부적인 표현 방법에 BCD, ASCII, FCD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BCD
B, C, D, A, S, C, I, ASCII, 그 다음에 E, B, C, DIC인데, 자, 여기 이렇게 순서 나와 있는 걸로 6, 7, 8비트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B, C, D부터 6, 7, 8비트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얘는 바이너리, 이진이라는 뜻이에요. 코디드 데시멀, 10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진화된 10진 코드예요. 얘는 10진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진화된 10진 코드인데 그러면 아래 나에는 B, C, D 똑같이 있잖아요. B, C, D. 그죠? 자, 이거는 extended라고 돼 있으니까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SCII에서의 그 A는 American, 그 다음에 S는 스탠다드. 그래서 미국 표준 코드가 되는 건데 이건 통신용으로 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쪽에서 자,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4개. 얘도 4개예요. 얘도 4개예요. 그래서 이걸 디지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디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디지트 4자리, 그 다음에 앞에 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2자리예요. 자, 그러면 얘를 6, 7, 8인데 디지트는 다 4개라고 그랬잖아요. 4개, 4개, 4개의 디지트예요. 그럼 존이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 여기는 몇 개야? 존이 3개, 여기는 존이 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영문자의 대소문자 구별을 못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ASCII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7비트로 2에 7승까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는 6이니까 2의 6승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는 2의 8승까지 표현하니까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ASCII는. 자, 그 다음에 이제 FCD라고 되는 EBCDIC라고 되어 있는 건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범위용 코드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해당하는 거 문제 꼭 나오니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6, 7, 8 그리고 존 비트가 2, 3, 4라는 거. 그리고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에 해당하는 문자 표현 방식이 개수가 표현 가능하다는 거 이거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면 코드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코드의 분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것 중에 코드의 분류, 가중치, 각각의 고유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으로 한다 그랬을 때 1, 2, 4, 8 이렇게 하죠. 자, 가중치, 그 위치의 위치값, 앉아있는 의자에 값들이 매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중치가 있는데 그것의 종류로는 8421, 2421, 바이너리, 비퀴너리 코드, 그 다음에 링 카운터라고 되어 있는 4가지가 있다는 거. 자, 요 4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 비가중 코드라고 돼 있어서, 자, 그런 경우에는 XS3 코드, 그레이 코드, 이거는 그 값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S3, 그레이 코드, 그 다음에 5중2 코드, 5중3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음 중 가중치 코드인 것은, 비가중치 코드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러 검출 코드에 해당하는 거는 에러 검출이 가능한 코드. 그래서 특정 코드는 에러 교정까지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검출 및 교정 이렇게 알아두세요. 검출 및 교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럼 무슨 코드다? 해밍 코드다. 이거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검출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검출 및 교정까지 가능하다 하는 건 해밍 코드. 여러분 시험 보는 것은 요거 한 가지 정도 해밍 코드가 하나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밍 코드,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는 이제 에러 체크를 하는 거고요. 비퀴너리도 에러 체크고, 링 카운트도 에러 체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자기 보수 코드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것의 보수를 취하면 자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코드 값의 1의 보수가, 해당 10진 외 코드로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1이 자, 보수라면 0112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코드라는 건데, 자, 지금 나와 있는 XS3나 242나 이거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1을 표현해 볼까요? 2421 코드인데 1을 표현하려면 얘만 1, 나머지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1의 그 10진수의 9의 보수는 어떻게 되죠? 자, 얘가 9의 보수, 그러니까 9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9가 되려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2, 4, 2니까 8이죠. 그 다음에 9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려면 111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이게 0과 0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0000, 그 다음에 1이면 0001, 2면 0010, 그 다음에 3이면 0011, 4면 0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0101, 6인 경우는 0110,
그 다음에 7인 경우는 0, 1, 1, 1. 8인 경우에는 1, 1, 1, 0. 9인 경우는 1, 1, 1. 이렇게 되죠. 자, 얘하고 얘하고 한번 보세요. 자, 0을 표현한 것과 9를 표현한 거 보니까 완전 반대죠. 다, 0은 다 0, 9는 다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인데 1을 표현한 값이, 오른쪽 끝에만 1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1, 1, 1, 0으로 바꾸면, 1, 1, 1, 0으로 바꾸면 얘가 8을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자보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런 종류가 841 XS3 코드, 2421, 511111 코드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주요 코드별 특징을 보면 841 코드, 이제 BCD 코드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던데, 자, 841 코드, 241 코드는 가중치 코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10진을 4개의 비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841 왼쪽부터 8421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10진수 832를 표현할 때 그 831을 표현할 때 코드니까 얘는 832를 표현한다 그랬을 경우에 832를 뭐 2진으로 바꾸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중치 코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841, 841, 842를 한 다음에 여기다 8, 3, 1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 2, 4, 8, 8, 그 다음, 여기에 1, 2 해서 3, 그 다음 1, 이렇게 해서 코드라고 표시가 되면 그 위치에 가중값을 더해서 이렇게 해서 3개, 한 개의 숫자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XS3 코드, 대표적인 자기보수 코드인데, 자, 이건 비가중치면서 자기보수 코드죠. 자, 그래서 841 코드에서 3을 더해서 만든 코드, 그래서 10진수의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에다 플러스 3을 해서 계산을, 값을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S3 코드의 0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고, 그래서 XS3 코드에 0, 0, 1, 1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그럼 얘는 3이 아니라 0이라는 뜻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속속이라는 거 보면 자기 보수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8억 25, 8, 그 다음에 억, XS 코드 25. 그래서 841 코드, XS3 코드, 그 다음에 241 코드, 5111 코드 이렇게 외워라라고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우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 자,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는 에러 검출이에요. 에러 검출인데, 페리티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에러 검출만 하는 거고, 해밍 코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는 검출 및 교정까지 하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건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그랬는데, 자, 얘가 홀수 페리티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맨 뒤에 페리티 비트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1의 개수가 하나, 둘, 3개죠. 자, 3개인데, 얘가 홀수 페리티를 한다 그랬을 때 뒤에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 이렇게 들어갔어요. 홀수 페리티인데 여기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에 값이 다르다는 뜻, 그러니까 에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짝수 페리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4개 짝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0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가 에라가 만들어진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페리티 비트입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 값에 1비트를 추가해서 이 부분에 자,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개인지 짝수개를 하는데 자, 에러 검출만 가능하고 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짝수계 에러가 동시에 발생하면 검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동시 검출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레이 코드. 자, 그레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 요거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레이 코드는 비가중치 코드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얘는 아날로그 디지털 코드의 변환이나 아니면 입출력 장치 많이 써요. 그리고 연산은 하지 않습니다. 연산하지 않고요. 자, 입력 코드로서 사용하면 오차가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진을 그레이 코드로 바꾼다 그랬을 때는 기역자 모양이에요. 기역자 모양. 그리고 그레이 코드를 이진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자 모양.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11011이라고 되어 있는 이진수인데, 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래요. 그러면 얘를 처음에는 그냥 내려요. 1.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1과 0을 더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1하고 0하고 더하면 1.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요거하고, 옆에 있는 거하고 더해서 내려와요. 0과 1. 그럼 얼마예요? 1. 자, 1과 2를 다시 더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얼마예요? 자, 하나 올림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진 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레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무슨 모양이에요? 그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역자 모양이란 뜻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부터는 인접한 값끼리 exclusive 5와 연산을 한다 그래서 exclusive 5하고 여기는 버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버퍼는 그대로 값이 내려오는 거고 나머지 두 개를 exclusive 5화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이제 그 이진 코드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진으로 돼 있는 거. 자, 이진으로 돼 있는 게 1110 이진으로 얘를 그레이로 돼 있어요. 자, 그레이로 돼 있는데 얘를 이진으로 바꾼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대로 내려와요. 최상위 비트 값은 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내려와서 생긴 요 1, 얘하고 자, 얘하고 1하고 더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0. 그죠? 자, 다시 얘하고 더하니까 1하고 0하고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얘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1, 0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글자가 무슨 모양이에요? 억지인 것 같지만 이자 모양이죠. 자,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자 흘려 쓴 거 그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가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터득하고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자, 이제 그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 1번. 자, 기출문제 1번에 보면 FCD 코드는 존 비트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BCD, ASCII, FC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얘가 6, 7, 8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전부 4개 디지트고 존 비트는 2, 3, 4라고 돼 있어요. 자, FCD가 몇 번째 썼죠? 마지막에 썼었죠? 그러니까 존 비트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비트 컴퓨터에서 10진수를 표현하는데요. 10진수를 표현하는 건 팩하고 언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라고 돼 있고 부호와 절대치래요. 자, 부호와 절대치라고 돼 있으니까 부호는 항상 써줍니다. 맨 앞에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이 값들 중에서 앞쪽에 부호 1인 것만 찾아주면 되죠. 자, 그리고 뒤쪽에 여기 지금 보니까 얘는 없어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부호와 절대치라고 했으니까 13을 이진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3을 이진수로 만들어주면 8, 4, 2, 1 오른쪽 끝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1, 1, 0,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오른쪽 끝이 1, 0, 1, 1 이렇게 돼 있는 거. 1, 0 아니네요. 자, 1, 0, 1 요거 맞네요. 그리고 앞쪽이 다 0으로 채워져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닌 거 이렇게 빼놓고 가세요. 자, 그렇다면 얘를, 자, 지금 보면, 마이너스 13이라고 되어 있는 게 1, 0, 0, 0, 1, 1, 0, 1이었잖아요. 자, 이거는 부호와 절대치예요. 부호와 1의 보수 그러면 1, 그 다음에 1, 1, 1, 0, 0, 1, 0. 이게 부호와 1의 보수예요. 부호와 2의 보수면 끝자리에다 1을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1 내려오고 나머지 그대로 1, 1, 0, 0, 1, 1,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부호와 그러니까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얘가 부호와 1의 보수죠. 자, 얘가 부호와 2의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쉬운 문제 나왔네요. 0, 1, 1,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찐을 뭐로 만들으래요? 그레이로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기억이 돼야 되겠죠. 자, 처음에 0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기억이니까 얘하고 더해서 1, 얘하고 더해서 0, 얘하고 더해서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0, 1, 0,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0, 1, 0, 1. 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쉽죠? 의외로. 자, 설명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에러를 검출하고, 그럼 우리가 에러 검출 뭐가 있었죠? 해밍 코드하고 페리티 비트가 있었죠? 자, 검출된 에러를 교정까지 딱 답이 나오네. 해밍 코드. 그죠? 자, 이렇게 쉽다는 얘기예요. 자, 5번. 자, 연속되는 두 자리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개의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데이터 전송 등에 많이 쓴다. 자, 데이터 전송. 아스키 코드가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해밍 코드는 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검출 및 교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검출 및 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FCD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건 확장 이지나 10진 코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코드에서 한 개의 비트를 변경하면 나머지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 아날로그 디지털, 이건 뭐라 그랬죠? 그레이 코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비가중치 코드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에 입출력 장치에 쓰인다라고 해서 요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문제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이라도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래요. 자, 자료를 표현하는 것의 최소 단위는 바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바이트.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가 되어 있었죠. 자, 여기 중에서 물리 레코드가 뭐의 단위라 했죠? 그쵸. 입출력 단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단위는 레코드 다음이 뭐였어요? 파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페리티 비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우리가 홀수, 짝수 이렇게 썼었는데요. 자, 홀수라고 되어 있는 거, 짝수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에 해당하는 게 홀수는 ODD라고 하는 오드 페리티예요. 영어로 쓰면. 그 다음에 짝수라고 되어 있는 건 이분이에요. EVEN, 이분 페리티인데,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영어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를 기수 페리티와 그 다음에 우수 페리티 이렇게도 합니다. 자, 얘는 영어로 표현한 거고요. 기수라고 되어 있는 것과 우수인데, 자, 짝수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같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수 같은 경우 우자하고 기자하고 한번 보세요. 숫자는 지금 똑같으니까 놔두고요. 기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르면 똑같이 두 개가 만들어지나요? 안 되죠. 자, 우라고 되어 있는 걸 똑같이 반을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죠. 자, 똑같은 거 두 개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 페리티는 기수 페리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짝수 페리티는 우수. 자, 우수한 짝. 우수한 짝. 자, 그래서 우수 페리티는 짝수 페리티입니다. 자, 그러면 기수 페리티는 그랬어요. 기수 페리티 우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예요? 그죠? 홀수죠. 자, 홀수는 1의 비트가 몇 개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 틀렸고요. 자, 두 비트가 동시에 에러가 발생하면 검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수 페리티 짝수죠. 자, 1비트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는데 틀렸죠? 자, 코드의 여분의 비트를 검사 비트로 첨가해서 착오를 검출한 코드이다. 이건 이제 페리티 비트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설명한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다 맞겠네? 이런 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에 해당하는 것도 두세 문제에서 서너 문제까지 나옵니다. 반드시 그걸 다 맞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